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기뻐요. 네, 건배! 호텔 그랜드 볼룸 연회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테이블 위 크리스털 잔에 부딪혀 사방으로 흩어지던 그 밤이었어요. 서유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시어머니 명자의 생신 잔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연회장 302호 입구에는 고급스러운 생화 장식이 가득했고 웨이터들은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코스 요리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서유는 이 완벽한 하루를 위해 한 달 전부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유명 호텔 연회장 예약부터 직접 디자인한 초대장 인쇄, 그리고 하객 명단 확인까지 어느 것 하나 서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오늘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현금 2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그리고 번쩍이는 24K 순금 반지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죠. 주인공 자리에 앉은 명자는 입이 귀에 걸린 채 하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들 도연이 연신 굽신거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요. 서유는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어르신들의 술잔을 채우고 부족한 음식을 체크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명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목청을 높여 자랑을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내가 이런 데서 잔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기어이 효도를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 이거 전부 우리 아들 도연이가 준비한 자리랍니다. 그 말에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유는 들고 있던 술병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죠. 예약금부터 잔금까지 전부 서윤의 개인 통장에서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며느리의 공은 싹 무시하고 아들 자랑만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코스 요리가 중반을 넘어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서윤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더라고요.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서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어요. 은행 앱에서 날아온 알림 문자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죠. 출금 완료 1억 원. 대출 원금 일시 상환 처리.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어요. 0이 무려 8개였죠. 1억이었어요. 서윤이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과 자신의 커리어를 갈아 넣어 모아둔 소중한 적금 1억 원이 단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 도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도연은 지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윤을 바라보더라고요. 아, 왜 이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서윤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와. 당장.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도연은 마지못해 복도로 따라 나왔어요. 서윤은 휴대폰 화면을 도연의 코앞에 들이밀며 쏘아붙였죠. 이거 뭐야? 내 통장에서 1억이 왜 빠져나가? 그것도 시댁 상가 대출금으로. 도연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엄마가 좀 급하다고 하셔서 내가 처리했어. 요즘 상가 공실이 늘어서 이자 부담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다잖아. 당신도 형편 뻔히 알면서 왜 그래? 급하면 내 돈을 마음대로 빼가도 되는 거야?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지문 찍어서 승인 누른 게 당신이야? 가족 사이에 돈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 물려받을 재산인데
미리 좀 갚아드린 셈 치면 되잖아.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가족이라는 단어를 방패 삼아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남편의 모습에 서유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가족 돈?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당신이 몰라. 내가 밤낮 없이 일하고 친정 엄마가 보내준 돈까지 합쳐서 만든 내 명의의 통장이야. 근데 네가 무슨 권리로 니네 엄마한테 바치냐고. 네가 번 게 결국 내 돈이지. 우리가 부부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하여튼 여자들이 이래서 큰일을 못한다니까. 도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다시 연회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서유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죠. 다시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명자는 여전히 하객들 틈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고생은 좀 했지. 근데 뭐니 해도 결국 우리 아들 능력이 좋으니까 이런 대접도 받는 거 아니겠어? 아들 돈으로 호강하니까 내가 아주 살맛이 나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명자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오히려 턱짓으로 명령하더라고요. 예, 서윤아. 거기 서서 뭐하니? 어른들 드릴 와인 좀 더 가져오너라. 아들 돈으로 비싼 술 깔았는데 모자라면 쓰겠니? 서윤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표정하게 와인잔을 내려다보았어요. 떨리던 손은 어느덧 멈춰 있었고 눈동자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죠.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서윤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도연이 옆에서 엄마기 살려드린 거니까 이번만 이해해라며 웅얼거렸지만 서윤의 귀에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문을 잠근 서윤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지난 5년 동안 시댁에 온갖 뒷바라지를 하며 빠져나간 내역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상가 대출 이자만 매달 480만 원, 시누이 아파트 관리비에 시어머니의 품위 유지비까지. 서윤의 통장은 그저 시댁 식구들의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더라고요.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이체 관리 메뉴를 열었죠. 내 돈으로 효도 잔치를 벌여. 어디 한번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아봐. 시댁 상가 대출 이자 마이너스 자동이체 해지. 시어머니 생활비 마이너스 자동이체 해지. 시누이 교육비 마이너스 자동이체 해지. 단호한 손가락 끝에서 5년간 이어져 온 빨대질이 하나씩 끊겨나갔어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서윤은 난생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곧 들이닥칠 아비규환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감도는 시간이었어요. 도연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눈을 떴을 때 서윤은 이미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거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서는 푸르스름한 빛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프린터에서는 잉크 냄새와 함께 종이들이 쉼없이 뱉어지고 있었고요.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 서윤은 새벽부터 그 자리에 앉아 지난 5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지옥의 명부처럼 한 줄씩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이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어제의 잘못은 까맣게 잊은 건지 아니면 애써 태어난 척하는 건지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치더라고요. 아니, 당신 아침부터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아? 서윤은 시선을 노트북 화면에 고정한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앉아. 도연 씨하고 나 오늘 짚고 넘어갈 게 아주 많으니까
목소리에는 어제 호텔 복도에서 느꼈던 그 시린 향기가 그대로 서려 있었어요. 도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짓눌려 소파 끝에 엉거주춤 앉았죠. 서유는 방금 출력된 따끈따끈한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무려 6장이었는데 거기엔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지난 5년치 기록이야.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쓴 돈, 그리고 니네 집구석으로 흘러들어간 돈 전부 다 정리했어. 도연은 첫 장을 집어들더니 숫자들을 훑어보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라고요. 이걸 갑자기 왜 정리해? 당신 진짜 무섭게 왜 이래? 가족끼리 무슨 회계 감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유는 대답 대신 차갑게 턱짓을 했어요. 딴소리 말고 마지막 페이지나 봐. 거기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을 테니까. 도연이 마지못해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거기엔 굵은 글씨로 합계 금액이 적혀 있었죠. 총 지원금 합계 1억 3,200만 원. 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그 꼴을 보며 하나하나 항목을 읊어주었죠. 시댁상가 대출 이자 5년치 매달 48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갔지? 카페 1호점 차릴 때 내 적금 깬 거, 2호점 확장한다며 나 몰래 긴급 이체해 간 돈,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에 내 동생 전셋집 보증금 모자란다고 가져간 돈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나간 생돈이야. 1억 3,200만 원. 여기에 어제 내가 훔쳐간 1억 더하면 2억 3,200만 원이네. 5년 만에 이 정도면 내가 내 집안 호구 노릇 제대로 한 거 아니니? 도연은 할 말이 없는지 이마를 짚으며 신음 섞인 소리를 냈어요. 그게 그렇게 많았나? 난 그냥 당신이 알아서 잘 굴리는 줄 알았지. 알아서 잘 굴려? 내가 번 돈을 내가 생색내며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걸 당신은 관리라고 부르는 거야? 도연 씨, 나 똑똑히 물어볼게. 우리가 그 상가 지분 단 1%라도 가지고 있어? 그건 아직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있어, 없어? 당장 대답해. 서윤의 일갈에 도연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없긴 하지만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한테 올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족끼리 미리 좀 도와주는 게 죄야? 가족? 그놈의 가족 소리 지겨워 죽겠네. 건물 등기 떼봤더니 오명자 단독 명의더라. 내 형이랑 누나도 있는데 나중에 법대로 나누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올 것 같아? 난 그냥 이 집안 호구였던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더니 신우이 소라가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아주 제 집 안방처럼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오빠, 나왔어. 어제 엄마가 올케 언니 표정 안 좋았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분위기 좀 보러 왔지. 언니, 어제는 좀 예민했던 거 알죠? 좋은 날인데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했어요? 소라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잊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삼각김밥을 꺼냈어요. 서유는 그런 소라에게 방금 정리한 서류 한 장을 말없이 밀어주었죠. 아가씨 왔으니까 잘 됐네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아가씨 집 보증금에 내 피 같은 돈이 얼마나 섞였는지. 소라는 입을 삐죽거리며 종이를 훑어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라고요. 올케 언니, 근데 우리 집 상가 덕분에 오빠 사업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담보 대출받게 해줬으면 이 정도 이자 내는 건 상도덕이죠. 주고받은 게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유세해요? 서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아가씨, 그 담보 대출 이자
누가 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요? 내가 냈어요.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갔다고요. 담보는 시어머니 건물인데 빚은 우리 부부 몫이고 건물 가치는 시어머니가 다 챙기는 이 구조가 어떻게 덕을 본 건가요? 아가씨가 말하는 그 상도덕이라는 거, 본인 전셋집 보증금 나한테 갚으면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소라는 당황해서 삼각김밥 봉투만 만지작거렸고 도연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죠. 서윤아, 제발 좀 그만해. 돈 가지고 치사하게 가족들 앞에서 이게 뭐야?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독해져? 내 돈 2억 넘게 날아가게 생겼는데. 웃으면서 커피라도 타올까? 가족이면 내 지갑 털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말하는 가족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 거겠지. 서유는 차갑게 일어나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파일 폴더에 집어넣었어요. 이 서류 사본 3부 더 뽑았어. 하나는 내 금고에 넣고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낼 거야.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준비해야겠거든. 변호사라는 말에 도연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변호사? 아니, 부부 사이에 무슨 변호사야? 당신 진짜 미쳤어? 서유는 안방으로 향하며 문고리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은 마치 남보다 못한 타인을 보는 것처럼 무미건조했죠. 어제 해지한 모든 자동이체,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다시 살리지 마. 만약 내가 또다시 내 지문 찍거나 비밀번호 훔쳐서 손 떼면 그땐 횡령으로 고소할 줄 알아. 알았어? 쾅 소리와 함께 안방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얼어붙은 도연과 입만 벌리고 있는 소라만 남았죠. 오빠,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진심인가 봐. 그럼 내 다음 달 할부금은 어떻게? 소라의 멍청한 질문에 도연은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테이블 위의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지난 5년 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서윤의 희생과 돈줄이 한순간에 끊겨버린 것이죠.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리는 듯한 아침이었어요. 변호사에게 넘길 서류를 정리하던 서윤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어요. 엑셀 파일을 다 들여다가 날짜 하나가 가시처럼 눈에 걸렸던 거예요. 시댁상가 담보대출 증액 날짜 2021년 4월 17일이었죠. 서윤은 그 날짜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홀린 듯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남편 도연의 카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모아둔 폴더였어요. 2호점 계약서부터 인테리어, 견적서, 리스 차량 계약서까지 서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날짜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담보 증액일과 2호점 계약일은 딱 열흘 차이였어요.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죠. 천장을 보면서 뜨거운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차가운 숫자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거든요. 폴더를 더 깊이 뒤져보니 경악스러운 사실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세금 계산서를 보니 카페 2호점 시공비만 무려 8,400만 원이었어요. 통상적인 카페 인테리어 비용의 2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리스 차량이 2대나 잡혀 있었어요. 영업용이라더니 한 대는 억소리 나는 SUV였고 서윤은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차였죠. 서윤은 서늘한 눈빛으로 사업자 통장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폐업 신고 넉 달 전 날짜에 수상한 이체 내역 하나를 발견했어요. 입금 3천만 원. 오명자. 서윤은 그 숫자를 보면서 한동안 돌부처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폐업 직전에 시어머니 명자가 3천만 원을 더 꽂아줬다는 얘기였죠.
서윤은 이 엄청난 사실을 9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도연이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서윤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서윤은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안방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거실에는 도연이 소파에 늘어져 폰을 보고 있었고 눈치 빠른 시누이 소라는 이미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뒤였죠. 강도연 씨, 이리 와서 내 눈 똑바로 봐요. 도연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또 왜 그래? 아침에 다 얘기했잖아. 2호점 낼 때 인테리어비 얼마 들었다고 했지? 내 기억으로는 분명 5천도 안 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벌써 망해서 없어진 가게 얘기를. 얼마냐고 물었잖아. 똑바로 말해. 서윤의 고함에 도연이 주춤하며 휴대폰을 내려놓더라고요. 그게 한 8천 정도 들었나? 사업하다 보면 이것저것 추가되는 거지. 정확히 8,400만 원이야. 여기 세금 계산서에 다 찍혀 있어. 그리고 배송용이라던 리스 차량 2대는 뭐야? 그중 한 대가 왜 최고급 SUV냐고. 당신 그 차 타고 어디 돌아다녔어?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시선을 피했어요. 영업용으로 꼭 필요했다니까? 직원 배송도 해야 하고 나도 대외적으로 체면이 있지. 사장이 경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체면? 내 통장 털어서 리스비 내면서 체면을 따져? 그럼 이건 뭐야? 폐업 넉 달 전에 어머님이 보낸 3천만 원. 이거 당신이 숨겼지?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은 그 뻔뻔한 표정 뒤에 숨겨진 추악한 기만을 확신했죠. 그때는 진짜 한 번만 더 버티면 대박 날 것 같았어.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였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린 거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것뿐이라고. 걱정? 아니, 당신은 내가 알면 돈줄 끊길까봐 무서웠던 거겠지. 도연 씨, 그 3천만 원 지금 다 어디 갔어? 말했잖아. 직원들 밀린 월급 주고 임대료 막았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망하고 싶어서 망한 줄 알아? 최선? 당신이 말하는 그 최선이 고작 내 명의로 대출받고 시어머니 건물 담보 잡혀서 리스 SUV나 굴리는 거였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내 피 같은 월급이랑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야.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남의 인생을 갉아먹은 거야. 나도 성공해서 다 갚으려고 했다고. 사업이 잘 됐으면 당신 명품백부터 사줬을 거야. 도연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잘 됐으면? 그 가당치도 않은 가정은 집어치워. 2호점 낼 때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담보 증액할 때 내 동에 구했냐고. 3천만 원 더 받을 때 나한테 귀띔이라도 했어? 당신은 수익은 혼자 처먹으려 하고 리스크는 전부 나한테 떠넘겼어. 그러고선 결과가 터지니까 이자는 내 통장에서 나가게 하고 폐업 후 생활비까지 내가 대게 만들었지. 그게 무려 9년이야. 도연은 할 말이 없는지 소파 쿠션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일부러 사기친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 가족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분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차가운 감정, 바로 경멸이었죠. 어쩔 수 없었다는 그 역겨운 핑계,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그 말이 통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9년 동안 기생충처럼 내 등에 빨대 꽂고 산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변호사 약속 잡았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기대해. 변호사? 당신 진짜 미쳤구나? 변호사는 갑자기 왜 만나? 내 돈이 어떤 구멍으로 빠져나갔고 내가 나 몰래 저지른 횡령과 기망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 집구석이랑 진흙탕 싸움 벌어질 때 내 몫은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올 거거든. 도연의 눈에 처음으로 극심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이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도려내려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서윤아, 설마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9년 산 의리를 저버리겠다고? 서윤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시선만 남긴 채 흩어진 파일들을 챙겨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소리와 함께 닫힌 문은 마치 서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혔음을 선포하는 것 같았죠. 도연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서윤이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숫자로 목을 조여오는 그 냉정함이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공포스럽게 도연의 목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제껏 자신이 우습게 알았던 호구 안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거든요. 변호사 약속을 잡은 날로부터 피를 말리는 닷새가 지났어요. 그 닷새 동안 서윤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쇼핑몰 주문건을 처리하고 까다로운 고객 문의에 웃으며 답하고 저녁에는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어요. 도연은 그런 서윤의 곁을 맴돌며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서윤은 냉랭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기계처럼 필요한 말만 딱딱 끊어서 했을 뿐이죠. 그 감정 없는 담담함이 도연에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박히며 심장을 조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피하고 싶던 결제일 25일이 돌아왔어요. 매달 25일이면 서윤의 메인 통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돈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갔거든요. 카드값 600만 원부터 고급 SUV 할부금 2건, 온 가족 보험료 3건에 아파트 관리비까지. 이 모든 지출은 전부 서윤 명의의 계좌에 빨대처럼 꽂혀 있었죠. 무능한 남편 도연의 명의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사업하던 시절 편하다는 핑계로 서윤의 계좌에 모든 고정 지출을 몰아넣었던 것이 폐업 이후에도 악질적인 관습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오전 10시 서윤이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을 때 도연이 파리한 안색으로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저기 서윤아, 오늘 25일인 거 알지?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 서윤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알아. 600만 원 조금 넘게 찍혔던데. 응. 사실 내가 이번 달에는 미팅도 많고 해서 좀 빠듯하네.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음 달에는 진짜 어떻게든 해결할게. 서윤은 그제야 노트북 덮개를 덮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도연은 침을 꼴깍 삼켰죠. 도연 씨, 그 카드값 600만 원 내역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고 도와달라는 거야? 그거야 뭐 우리같이 쓴 생활비랑 이것저것 들어있겠지. 이것저것이 뭔지 내가 읽어줄까? 당신 골프 라운딩 2번에 120만 원, 지인들 접대한답시고 술 처먹은 게 3번에 200만 원, 거기다 당신만 처먹는 비싼 건강보조식품, 정기 구독료까지. 이게 당신이 말하는 생활비야? 내가 쓴 건 마트 식료품이랑 애들 생필품이 전부인데
내가 왜 당신 노는 돈까지 대줘야 해? 도연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뻥긋거리다가 다시 닫았어요. 서윤은 다시 노트북을 열며 서늘하게 덧붙였죠. 걱정 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아주 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날 오후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날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스피커폰을 눌러 소파 위에 내려놓았죠. 야,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번 달 이자 날짜가 지났는데 왜 처리가 안 돼? 은행에서 미납 문자 날아오고 난리가 났다. 서윤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아주 여유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해지했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명자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뭐, 해지? 네가 미쳤구나. 누가 그걸 마음대로 해지하래? 당장 다시 이체 안 해. 어머님, 제 명의로 된 제 통장이에요. 제 돈을 제가 안 쓰겠다는데 누가 명령을 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명령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이자 밀리면 내 건물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니? 건물 이자를 왜 제가 9년 동안 냈어야 했는지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전 그 건물 지분이 단 한 평도 없는데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등골 빼먹는 짓 이제 끝났어요. 이번 달 이자는 어머님이 직접 내시든 금지옥 옆 아드님한테 받으시든 알아서 하세요. 서윤은 악을 쓰는 명자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폰을 내려놓는 서윤의 손은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으로 가벼워 보였죠. 사실 서윤은 이 구조의 파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대출 이자가 단 하루만 연체되어도 은행 시스템은 명자의 신용도를 바닥으로 내팽개칠 것이고 48시간이 지나면 건물 담보권 실행 절차가 검토되기 시작할 거니까요. 9년 동안 이 정교한 파멸의 톱니바퀴를 혼자서 막아왔던 서윤이 손을 떼는 순간 저들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불구가 되는 구조였죠. 안방에서 눈치를 보던 도연이 사색이 되어 튀어나왔어요. 서윤아, 엄마한테 방금 전화 왔어. 너 진짜 미쳤어? 이자 안 내면 엄마 신용등급 박살나고 상가 넘어가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알아.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 더 골치 아파지겠지. 알면서 왜 이래? 제발 일단 이번만 좀 내주자. 내가 빌게. 응? 서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연의 턱 밑까지 다가가 쏘아붙였어요. 강도연 씨, 정신 차려. 그 이자 낼 돈이 내 통장에서 내가 밤잠 줄여가며 번 돈에서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내 엄마 건물 이자를 내야 하냐고. 법적으로 나한테 0.1%의 의무라도 있어? 가족이니까. 우리가 남이야? 잘 되면 다 당신 건데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 가족? 그놈의 가족 소리만 들으면 이제 구역질이나. 가족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내 지갑 털어가는 소리처럼 들리거든. 이자 밀려서 건물 넘어가는 게 왜 내 문제야? 그건 건물을 가진 내 엄마 문제고 그걸 관리 못한 내 문제지. 그 서슬 퍼런 일침에 도연은 입을 쩍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그러나 뼈를 깎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죠. 나도 알아.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니네 집구석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거. 지난 9년 동안 내가 온몸으로 그 똥물을 다 받아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난 영원히 이 집안의 자동 결제 기계로 살다가 죽겠지. 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서윤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련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철저한 계산과 단호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죠. 변호사 상담 다음 주 화요일이야. 내가 와서 내가 저지른 짓들 자백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내가 선택해. 난 이제 자비 같은 거 안 베푸니까. 서유는 얼빠진 도연을 뒤로 한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도연만이 남겨졌고 정막 속에서 명자의 독촉 전화벨 소리만이 공포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9년간 서윤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이제는 역으로 저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한 오후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약속한 날을 이틀 앞둔 아침이었어요. 서윤은 남편 도연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홀로 등기소를 찾아갔죠. 도연은 그날 아침에도 번지르르한 수트를 챙겨 입으며 거래처 미팅이 대박 날 것 같다느니 이번에는 진짜 재기할 수 있다느니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서윤은 그 가벼운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았어요. 미팅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또 지인들과 골프나 치러 가는지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남편의 거짓 섞인 희망 고문이 아니라 차가운 종이 한 장에 담긴 진실이었어요. 등기소 창구에서 빳빳한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서윤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곧 서윤의 입가에는 비릿한 실소가 번졌어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아주 화려했거든요. 1순위는 최초 담보대출, 2순위는 도연이 카페 2호점 확장한다며 증액한 돈, 그리고 3순위는 폐업 직전. 명자가 서윤 몰래 끌어다 쓴 3천만 원짜리 추가 설정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인 그 빚의 총액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해보니 건물 공시지가의 78%가 이미 은행 소유나 다름없더라고요. 서윤은 잠시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기 위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하지만 경악스러운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임대 현황 서류를 추가로 떼어본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3층 건물 전체 호실 중 무려 2칸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1층 상가 한 곳은 8개월째, 2층 사무실 한 곳은 무려 14개월 동안 공실 상태였어요. 월세 수입 실수령액을 꼼꼼히 두드려 보니 한 달에 고작 310만 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480만 원이었으니 이 건물은 매달 170만 원씩 생돈을 갉아먹는 적자 덩어리였던 거예요. 결국 5년 동안 서윤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자가 그 시커먼 구멍을 억지로 틀어막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명자는 겉으로는 건물주 어머니 행세를 하며 체면을 차렸지만 실상은 며느리의 피를 빨아 건물 압류를 간신히 막고 있었던 기생충이었던 거죠. 서윤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으며 등기소를 나섰어요. 바깥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는 서윤의 가슴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막연한 불안감이 숫자라는 명확한 증거로 변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결단력만이 남게 된 것이죠. 그날 저녁 미팅이 잘 됐다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도연은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윤아, 오늘 대표님이 나를 아주 좋게 보더라고. 이번 프로젝트만 성사되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당신 명품백도 내가 다 사줄게. 서윤은 대꾸도 없이 식탁 위에 등기부등본 사본을 펼쳐놓았어요. 앉아봐. 술 주정은 나중에 하고 숫자나 좀 읽어보라고. 도연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식탁으로 다가왔죠. 서류를 훑어보던 도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은 왜 떼온 거야?
어머님 건물의 민낯이야. 근저당이 3순위까지 꽉 차서 숨도 못 쉬고 있더라. 도연 씨 알고 있었어? 지금 이 건물이 매달 170만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 도연이 숫자를 보며 애써 태어난 척 눈썹을 찌푸리더라고요. 아니, 그건 공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잖아. 사람 채우면 금방 해결될 문제야. 14개월째 공실이야.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나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더니 그 알아서가 내 통장에서 매달 480만 원씩 빼가는 거였어? 5년 동안 내 생돈으로 이 깡통 건물을 연명시키고 있었던 거냐고. 도연은 서류에서 시선을 회피하며 비겁하게 웅얼거렸어요. 서윤아,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내가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체면도 있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체면? 그놈의 체면 때문에 내 인생이 넉마가 됐어. 건물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이자가 수입보다 훨씬 높은데 공실은 늘어가고 은행에서 담보물 강제 처분 절차 밟기 직전이야. 도연 씨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줄 꿈에도 몰랐지? 도연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는 그저 건물이 있다는 허울 좋은 소리만 믿었지. 실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거야?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든 하시겠지.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해. 내 돈줄 끊기는 순간 저 건물은 그냥 은행에 넘어가는 거야. 도연 씨, 나는 5년 동안 이 썩은 구조를 바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근데 정작 당신이나 어머님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내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취급을 했지. 어머님이 체면 차리는 동안 내 통장은 빈털터리가 됐다고. 서윤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짚으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도연의 숨통을 조여왔죠. 나는 이제 이 건물을 이해할 생각도 어머님의 사정을 봐줄 생각도 없어. 오직 이 숫자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야. 내 돈이 어떤 경로로 사기당하듯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박살날지 똑똑히 지켜봐. 도연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려 하자 서윤은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변호사한테 이 서류들 다 넘겼어. 한 가지 경고해 두는데 앞으로 이 건물 이자의 이자만 꺼내도 넌 바로 고소야. 내 돈으로 저 깡통 건물을 살려야 할 법적, 도의적 이유는 이제 단 1%도 남아있지 않거든. 가방을 챙겨 안방으로 향하는 서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무서운 건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함이라는 걸. 도연은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옥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서윤은 더 이상 저들의 구원자가 아닌 사형집행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서윤은 알람 소리도 없이 번쩍 눈이 떠졌어요. 옆자리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하게 잠든 도연이 누워 있었죠. 서윤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차갑게 거실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서윤은 소파에 깊숙이 앉아 떨리는 손, 대신 단호한 눈빛으로 휴대폰을 열었죠. 은행 앱, 카드사 앱, 그리고 각종 보험사 앱까지 차례로 실행시키며 서윤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명의로 된 생활비 카드에 자동 결제를 해지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도연이 제 차인 양 끌고 다니던 그 비싼 SUV 할부금 자동이체, 그리고 도연 명의로 된 보험 2건의 납입 계좌를 변경 신청했죠. 마지막은 역시 시댁상가 대출 이자였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해지 예약을 걸어두었던 그 모든 조항들이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전부 확정 처리되었어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윤이 마치 제 숨통인 양당연하게 감당해왔던 족쇄들이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속 시원하게 끊겨나간 거예요.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밝히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꽉 조이던 신발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은 짜릿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돌았거든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어요. 은행 대출관리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서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윤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이자 자동이체가 미처리되어 안내드립니다. 납입 예정일이 오늘인데 출금이 되지 않고 있어서요. 네, 제가 직접 해지했습니다. 혹시 다른 계좌로 납입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중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 달부터 저는 그 이자를 낼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상담원의 당황한 침묵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왔어요. 하지만 서윤은 담담했어요. 이 구조가 무너지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서윤이었으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시어머니 명자의 전화가 불이 나게 걸려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윤은 세 번째 진동이 끝날 무렵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야, 한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은행에서 왜 나한테 연체 독촉 문자가 날아오냐고. 당장 입금 안 해? 네, 제가 아침 일찍 자동이체 싹 다 정리했어요. 저번엔 경고였는데 이번엔 진짜 실전이에요.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고함이 귓전을 때렸어요. 확정이라니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이자가 밀리면 내 건물이 압류당하는 거 몰라서 이래? 내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이제 각자 인생 책임지며 살자고요. 어머님 건물 이자를 왜 제가 9년 동안 대신 내야 하나요? 저는 그 건물에 지분 한 평도 없는데 말이죠. 제 통장은 이제 어머님 돈 나오는 구멍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도연이 통장으로라도 내면 되잖아. 내가 뭔데 그걸 다 막아. 그럼 아드님 통장 잔액이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기 돈이 10,000원이라도 남아있는지. 명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비겁한 아들의 경제적 무능함을 엄마인 본인이 모를 리 없었겠죠. 며느리 돈에 빨대 꽂아 호의호식하던 세월이 끝났다는 사실을 직면하자 명자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지금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지출을 정리하는 것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피를 빨아먹던 게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서윤은 악을 쓰는 명자의 목소리를 차갑게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돼요. 도연이 자다 깬 얼굴로 방에서 튀어나왔죠. 폰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서윤아, 방금 엄마한테 연락 왔어. 내 카드도 정지됐고 대출 이자도 안 나갔다는데 너 미쳤어? 오늘 아침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새벽에 다 정리했다고 말했잖아. 내 카드, 차 할부, 보험료까지 전부 내 계좌 연결 끊었어. 도연이 허둥지둥 카드사 앱을 열어보더니 털썩 주저앉았어요. 화면에는 사용 정지라는 빨간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본인 계좌 잔액을 확인한 도연의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27,000원. 내 통장에 고작 27,000원밖에 없는데. 카드가 정지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오늘 미팅도 가야 하고 기름도 넣어야 해. 그러니까 당신이 벌어서 채워 넣어야지. 내 돈으로 당신 생색내는 거 이제 끝이야.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사람이 예의가 아니지.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서윤은 노트북을 펼치며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갑자기 내가 지난 9년 동안 너와 내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참아온 세월은 예의였니? 내가 멈추면 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이제 뼛속까지 직접 느껴봐. 생활? 각자 책임지면 되는 거야. 넌 네가 번 27,000원으로 하루를 살아보라고. 도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처박혔고 서윤은 고요한 정적 속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 처리해야 할 주문것만 12개. 서윤은 주문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심장이 평온했어요. 9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죠.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화였어요. 서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생충들의 비명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구어낸 소중한 업무들이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정막을 깨고 시어머니가 가족 비상 소집령을 내렸어요. 문자는 도연에게 갔지만 그 칼날이 서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죠. 할 말 아주 많으니까 토 달지 말고 다 같이 와라. 단 한 줄의 문자였지만 거기엔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어요. 도연은 폰을 서윤에게 내밀며 눈치만 살폈어요. 서윤은 무표정하게 문자를 확인하더니 툭 던지듯 말했어요. 가자고. 가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드러나 봐야지. 도연은 서윤이 거절하거나 앓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미 가방을 챙기며 노트북을 넣고 있었죠. 오늘이야말로 9년간 묵은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청소할 날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시누이 소라가 벌써 소파 상석에 앉아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오자 소라는 입만 웃는 어색한 표정으로 올케 언니 왔냐며 인사를 건넸죠. 시어머니 명자는 주방에서 나오자마자 서윤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거실로 걸어왔어요. 손님 맞을 차 한 잔은커녕 앉으라는 손짓조차 거칠고 무례했죠. 명자가 소파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잡더니 대뜸 포문을 열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고 불렀다. 다들 똑똑히 들어라. 목소리에 이미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어제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 이번 달 이자 안 들어오면 담보권 실행 절차 밟겠다고 협박을 하더라.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지 아는 사람 없어? 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던 집안이 왜 이 꼴이 됐느냐고. 명자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에 박혔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네가 삐딱하게 굴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평화가 다 깨졌어. 도대체 무슨 심보로 이자를 끊고 시어머니 신용을 바닥으로 만드니? 옆에 있던 소라도 기다렸다는 듯 얄밉게 거들었어요. 맞아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충격받으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건지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도연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어요. 서윤은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다가 들고 온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렸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명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어요. 지금 그건 왜 꺼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겠다는 거야? 잠깐만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집안 망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이 집을 망쳤는지 아니면 먹여 살렸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서유는 노트북 화면을 활짝 펼쳤어요. 거기엔 지난 9년의 피눈물 나는 기록이 엑셀 파일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서유는 화면을 명자 쪽으로 획 돌리며 한 줄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2019년부터 이번 달까지 어머니 건물 대출 이자로 제 통장에서 나간 돈만 총 2억 8,800만 원이에요. 거기다 강도연 씨 카페 1호점 차릴 때 지원한 4천만 원, 2호점 확장 때 급하다고 빼간 1,500만 원. 여기에 어머니 수술비랑 입원비로 제가 낸 870만 원도 있네요. 오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유는 멈추지 않고 소라를 쏘아보며 다음 항목을 읽었죠. 그리고 아가씨, 전세 보증금 모자란다고 빌려간 3천만 원. 이거 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자 한 푼 갚은 적 있어요? 아니, 원금은커녕 고맙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했어요? 아가씨는 이 집안 딸이잖아요. 아가씨는 어머님 건물에 이자 단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요? 소라는 당황해서 입만 번긋거리다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올케 언니가 형편이 좋으니까 당연히 하시는 줄 알고.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집 노예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피 빨아먹는 게 당연해요? 아가씨는 단 한 번도 낸 적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가족의 도리를 따져? 폭풍 같은 서윤의 일갈에 명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부들부들 떨더니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돈 좀 썼다고 지금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주는 거냐? 지난 일 다 들춰내서 계산하면 뭐가 달라져? 가족 사이에 돈 따지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달라지는 거 아주 많죠. 이제 제가 이 집 기생충 노릇 안 한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졌으니까요. 어머니, 며느리가 집안 망친다고 하셨죠? 이 숫자 보시고도 그 소리가 나오세요? 명자가 악에 받쳐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내 아들 뒷바라지하고 시댁 어른 모시는 게 아내 도리 아니야. 남편 사업 좀 힘들면 아내가 금붙이라도 팔아서 도와야지. 어디서 이렇게 눈을 부릅떠. 아내의 도리요? 제가 9년 동안 제 사업 일궈서 이 집안 생활비 대고 도연 씨 뒷바라지하고 어머니 깡통 건물 이자까지 막아준 건 도리가 아니라 희생이었어요. 그럼 묻죠. 남편이라는 강도연 씨는 9년 동안 제 사업에 10원 한 장 보탠 적 있나요? 아내가 밤새 일할 때 옆에서 리스차 끌고 골프 치러 다닌 게 남편의 도리예요? 도연은 이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고 소라는 아예 등을 돌리고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서유는 노트북을 닫아 가방에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여기 온 거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게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는지 그 실체를 직접 눈앞에 들이밀어 주려고 온 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당신들 업보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서유는 미련 없이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명자가 야, 한서윤, 너 거기 안 서? 어디서 버릇없이 그냥 나가.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차가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서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9년 만에 비로소 지긋지긋한 가짜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거든요. 사실 앞에서 무너진 건 서윤이 아니라
염치와 양심을 팔아먹은 그 기생충들이었으니까요. 이제 서윤의 인생에서 저들의 고함은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서윤이 비수를 꽂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자의 집 앞으로는 서슬 퍼런 은행 공문 한 장이 도착했죠. 담보대출 이자, 연체 이외 누적, 이번에도 미납될 시 담보물 처분 절차, 즉 경매 개시 예정이라는 통보였어요. 문장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 무게는 명자의 심장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죠.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3층 상가 건물이 비로소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명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당장 현금을 마련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개 모임 총무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정했죠. 하지만 평소 기세등등하게 건물주 행세를 하던 그녀에게 선뜻 목돈을 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자가 밀려 건물이 넘어갈 판이라는 소문은 이미 동네에 파다했고 사람들은 아는 척 모른 척 전화를 피하기 바빴죠. 3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구걸하던 명자는 결국 비참한 심정으로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나다. 어떻게 안 되겠니?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달치 이자만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도연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슬그머니 서윤의 눈치를 살폈어요. 서윤은 옆에서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며 신규 주문건들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었죠. 통화를 마친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서윤아, 저기 딱 한 달만, 이번 한 달만 이자 좀 내주면 안 될까? 그 사이에 내가 진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응? 서윤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되물었죠. 방법? 당신이 말하는 그 방법이 대체 뭔데? 거래처 미팅도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 만난 투자자도 아주 긍정적이야.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다 갚을게. 도연 씨, 그 말 지난 3년 동안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은데. 폐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제기한다고 입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은 되겠다. 그치? 도연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자 서윤은 노트북을 닫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오직 차가운 이성과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도연 씨, 나 오늘 통장 정리 끝냈어. 이제 우리 집 경제 구조는 완전히 바뀔 거야. 서윤은 서랍에서 미리 출력해둔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공동생활비 계좌 하나만 딱 남길 거야. 여기서 우리 식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만 나갈 거야. 각자 월 50만 원씩 딱 입금해. 늦으면 국물도 없어. 그럼 나머지는? 내 카드값이나 보험료는? 내 사업 계좌랑 개인 통장은? 이제 당신이랑 완전히 분리야. 시댁 관련 지출, 당신 리스료, 품위 유지비, 오늘부터 내 통장에서는 단 10원도 안 나가. 아니, 못 나가게 다 막아놨어. 도연이 당황해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그럼 엄마 이자는 어떡하라고. 이번 달 넘기면 진짜 건물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야. 제발 이번만 살려줘. 서윤은 도연의 비굴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아주 또박또박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강도연 씨, 그 대출이 왜 생겼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누구 사업 벌린다고 건물 담보 늘린 거야? 폐업 직전에 당신이 몰래 끌어다 쓴 그 3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증발한 건데? 도연이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시선을 내렸죠. 그건 내 카페 때문이긴 하지만. 맞아.
당신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이고 당신 어머니가 아들기 살려준답시고 동의해준 담보야. 원인 제공자도 당신들이고 수익자도 당신들이었지. 그럼 결론은 하나네. 서윤의 목소리가 거실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럼 당신 돈으로 해결하세요. 당신이 벌어서 내든 어머니 금부치를 팔든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라고요. 왜 남의 집 귀한 딸 등골을 못 짜내서 안달이야?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은 반박할 논리도 명분도 없었죠. 모든 파멸의 씨앗은 자신이 뿌렸고 그 결과가 이제야 돌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명자는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3층 건물의 1층 상가 일부를 급매로 내놓기로 한 거죠. 남편이 평생을 바쳐 물려준 유산이자 자신의 마지막 체면이었던 건물이 무능한 아들의 빚잔치를 감당하느라 조각조각 잘려나가게 된 거예요. 명자는 부동산 사장과 통화하는 내내 서윤의 이름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이자를 안 내서 이 꼴이 됐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무렵 시누이 소라는 오빠 도연에게 분노의 문자를 보냈어요. 올케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 어려울 때 뭉쳐야지 어떻게 이래. 도연은 그 문자를 한참이나 보다가 생전 처음으로 동생에게 차가운 답장을 보냈어요. 너는 지난 5년 동안 엄마 건물 이자 한 번이라도 보탠 적 있니? 그 이후 소라에게선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죠. 서윤은 그날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브랜드 정산을 마무리했어요. 화면 속 순수익 칸에 적힌 숫자를 보며 서윤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을 멈추었죠. 이 돈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밑빠진 독을 메우는데 쓰이지 않을 거예요.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소중한 가치가 된 거죠. 명자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며느리가 박정하고 모질어서 집안이 이 모양이 됐다고 원망하며 밤을 지새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윤은 아무것도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그저 기생충들이 파먹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니까요. 9년 만에 비로소 찾은 서윤의 진짜 인생, 그 눈부신 독립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어요. 매각 공고가 붙은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명자와 소라 그리고 도연까지 세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서윤의 집으로 들이닥쳤죠. 얼굴에는 도끼와 억울함이 가득했고 손에는 각자 서윤을 압박할 명분들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명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모은 건물이 조각조각 잘려나가게 생겼는데 며느리라는 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 돈만 챙기고 있구나. 너 2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옆에서 소라도 거들며 서윤의 어깨를 밀치듯 다가왔어요. 올케 언니 정말 너무해요. 엄마가 저렇게 우시는데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그 이자랑 미납금 해결 안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신에 져버린 거 법적으로라도 따질 거라고요. 도연은 그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마치 남의 일인 양서윤을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죠. 서윤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답니다. 다들 오셨네요. 안 그래도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발걸음 해주셔서 수고 덜었네요. 서윤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한 장씩 펼쳐 보였어요. 거기엔 지난 9년간 서윤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모든 내역과 도연이 서윤 몰래 인감을 도용하고
계좌를 건드린 증거 자료들이 번호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법 좋아하시죠? 여기 보세요. 이건 강도연 씨가 제명에 도용해서 대출받고 돈 빼돌린 형사고소장 초안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제가 시댁 건물을 위해 낸 이자 2억 8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서류고요. 명자의 곡소리가 뚝 그쳤어요. 소라도 서류에 적힌 형사고소와 피의자 강도연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가족끼리 고소라니. 너 진짜 미쳤구나. 가족이요? 내 돈 훔쳐가고 등골 빼먹을 때만 가족이었죠. 어머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낸 이자랑 도연 씨가 훔쳐간 1억, 그거 다 토해내셔야 할 거예요. 이 집도 제 명의인 거 아시죠? 도연 씨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몸만 나가면 돼요. 도연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한서윤,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9년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아니지. 9년 산 정? 그 정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내 집안 종노릇 한 거야. 이제 그 정, 내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어머니, 건물 일부 매각하신다면서요? 그거 팔아서 제 돈부터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 들어갈 테니까요. 아가씨도 전세 보증금에서 내 지분 3천만 원 이번 달 안으로 입금 안 하면 바로 가압류 걸 거야.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이 감돌았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단 1%의 자비도 없었거든요. 숫자로 증명된 진실 앞에서 그들의 가짜 눈물과 억지 논리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결국 명자는 부들부들 떨며 도연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등신 같은 놈아. 내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마누라가 이 독종이 됐어. 아이고, 내 건물, 내 돈. 서윤은 그 추잡한 싸움을 보며 차갑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갈 테니 그때 뵙죠. 아, 도연 씨. 당신 짐은 내일 아침에 문 밖에 내놓을 테니까. 퀵으로 가져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세 사람은 쫓겨나듯 집을 나섰고 쾅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의 고함과 자책 섞인 싸움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서윤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비로소 이 집안에 가득했던 곰팡이 냄새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몇 달 뒤 명자의 건물은 결국 반토막이 난 채 헐값에 팔려나갔고 도연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라 역시 전세금을 빼서 서윤에게 빚을 갚느라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브랜드 런칭 준비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바치는 기둥이 아닌 오직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서윤의 얼굴에는 9년 전 잃어버렸던 눈부신 미소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완전한 해방, 그리고 완벽한 승리였어요. 결국 서윤은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약탈이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우리는 서윤의 결단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과 헌신은 양방향일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이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 고마움조차 잊은 채 상대의 등골을 빼먹는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서윤이 그토록 차갑게 숫자를 들이밀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따뜻한 진심을 기대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을지도 모릅니다. 독해졌다는 말, 무섭다는 말,
사실 그 말들은 호구처럼 당해주던 사람이 제 목소리를 낼 때 가해자들이 내뱉는 비겁한 변명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당연하다는 듯 여러분의 희생을 갈구하는 기생충 같은 인연이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서윤이처럼 냉정한 성급기가 나를 살리고 상대에게도 제 삶을 책임질 기회를 주는 진정한 용기가 됩니다. 서윤이가 이제 누군가의 이자를 메우는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행복을 채우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서윤 씨의 통쾌한 반격에 가슴이 뻥 뚫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서윤이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기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이 이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가장 아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숙녀 캠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